저는 95살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은퇴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80대와 90대까지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70살이 되기도 전에 돈이 바닥나서 가족에게 의존하거나 생존을 위해 싫어하는 일을 하며 마지막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보통 얼마나 저축했느냐가 아닙니다. 은퇴 전후 5년 동안 저지른 실수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둘 다 67살, 2년 전에 9억 원을 모아두고 은퇴했습니다.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오늘 그들에게 남은 돈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2년 만에 그들은 저축액의 거의 절반을 태워버렸습니다. 의료 응급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은퇴를 파괴하는 것을 반복해서 목격한 5가지 구체적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어서 이런 실수들을 저지르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고칠 시간도 소득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많은 은퇴를 망치는 5가지 실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오류가 아닙니다. 당신이 생활 방식을 유지할지 아니면 70대를 매 푼을 아끼며 약을 줄이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의아해하며 보낼지를 결정하는 파국적인 결정들입니다. 첫 번째 실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않고 은퇴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에 기대어 은퇴합니다. 그들은 저축액을 보고 간단한 계산을 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평균 7% 수익률을 낼 거라고 가정합니다. 건강을 유지할 거라고 가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해 줄 거라고 가정합니다. 주거비가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거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장은 폭락합니다. 건강은 악화됩니다. 비용은 급등합니다. 지붕은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가피한 문제들에 대해 당신의 계획을 스트레스 테스트하지 않았다면 최악의 시점에 절박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은퇴 계획을 가져다가 여러 시나리오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은퇴 첫 해에 시장이 40%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 75살에 장기요양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나? 인플레이션이 5년 동안 6%로 유지되면 어떻게 되나? 85이 아니라 95까지 산다면 어떻게 되나? 건강보험료가 2배로 오르면 어떻게 되나? 지붕, 보일러, 차가 모두 같은 해에 교체가 필요하면 어떻게 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퇴하고 돈을 쓰기 시작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시장이 폭락합니다. 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손실 상태에서 투자금을 팔아야 합니다. 절대 회복할 수 없는 파괴적인 손실을 확정합니다. 또는 그들이 아픕니다. 건강보험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6천만 원의 의료비가 청구됩니다.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자금이 없습니다. 저축을 소진합니다. 갑자기 72살에 파산합니다. 저는 이 정확한 시나리오가 친구의 은퇴를 파괴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65살에 8억 원으로 은퇴했습니다. 2년 후 2008년이 닥쳤습니다. 시장이 40% 하락했습니다. 그의 8억 원은 4억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연간 3,500만 원이 생활비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2010년까지 그에게는 3억 원이 남았습니다. 시장은 회복했지만 그의 계좌는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70대를 소매점에서 일하며 보냈습니다. 돈이 바닥났기 때문에 여전히 일하다가 81살에 사망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계획을 스트레스 테스트 했다면 더 큰 현금 쿠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는 바닥에서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3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했을 겁니다. 그 간단한 조정이 그의 은퇴를 구했을 겁니다. 대신 그는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7살에 돈의 절반이 사라진 상태에서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재난 시나리오를 모델링하는데 진지한 시간을 쏟으세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작동하는 계획이라면 당신은 계획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은 은퇴 전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실수. 영구적인 피해를 이해하지 못하고 62살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제가 가장 자주 목격하는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62살이 되고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고 즉시 받기 시작합니다. 보통 일하는 것에 지쳤거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제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일 결정이 그들의 생애 동안 수억 원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67살에 완전 은퇴 연령 급여가 월 200만 원이라면 62살에 받으면 30% 적게 받습니다. 200만 원 대신 140만 원입니다. 70살까지 기다리면 완전 은퇴 연령 급여보다 24%더 받습니다. 그것은 월 248만 원입니다. 62살에 청구하는 것과 70살에 청구하는 것의 차이는 월 100만 원 이상입니다. 연간 1200만 원입니다. 30년 은퇴 기간 동안 그것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고 평생 보장되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소득원입니다. 62살에 30% 감소를 확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재정적 자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62살에 받아서 투자하겠다 똑똑하게 들립니다. 단지 그렇게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62살에 받아서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62살이고 은퇴했고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생활비나 여행이나 자녀 지원이나 뭐든지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영구적인 30% 감소를 확정합니다. 또는 그들은 말합니다. 이른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받겠다. 통계적으로 끔찍한 논리입니다. 62살에 건강하다면 앞으로 25년에서 30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5년의 추가 감액 급여를 받기 위해 영구적인 30% 삭감을 감수하는 것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없는 한 수학적으로 거의 타당하지 않습니다. 62살에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타당한 유일한 상황은 불치병이 있는 경우, 건강 상태가 끔찍해서 진정으로 70까지 살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 외 모든 사람에게는 연기하는 것이 거의 항상 올바른 재정 결정입니다. 저는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장되고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는 소득원을 극대화하는 가치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퇴 보장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몇 년의 작은 수표를 더 받기 위해 그 기초를 30% 깎는 것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실수입니다. 만약 당신이 62살에서 70살 사이이고 언제 청구할지 생각 중이라면 당신의 상황에 대한 실제 숫자를 계산하세요. 건강 다른 소득원 기대 수명을 고려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62살에서 70살 사이에 매년 연기할 때마다 평생 소득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심각한 분석 없이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 실수. 의료비를 파국적 수준으로 과소평가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리는 실수입니다. 그들은 은퇴에 도달하고 의료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얼마나 많이 드는지를 극적으로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 75살이 되어 저축이 의료비로 증발하는 것을 지켜볼 때쯤이면 고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실제 숫자는 이렇습니다. 65살에 은퇴하는 평균적인 부부는 은퇴 기간 동안 의료비로 3억 원을 지출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평균입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질병에 직면한다면 5억 원 이상을 쉽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그중 일부만 보장합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은 월 약 20만 원입니다. 처방약 보장은 추가로 6만에서 9만 원입니다. 보충 민간보험은 15만에서 30만 원입니다. 단 한 건의 의료비를 지불하기도 전에 보험료로 월 40만에서 6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장을 위해서만 연간 500만에서 700만 원입니다. 그런 다음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병원 방문, 처방약 비용, 치과, 안과, 보청기, 연례 건강검진, 검사. 대부분의 은퇴자에게 총 의료비 지출은 소득의 12에서 15%에 달합니다. 은퇴저축에서 나오는 연간 3천만 원의 국민연금을 더한다면 의료비로 연간 400만에서 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연간 5천만 원이라면 700만에서 8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선입니다.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 없을 때입니다. 이제 장기요양을 추가하세요. 65살이 되는 사람들의 70%는 생애 동안 어떤 형태의 장기요양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 요양병원 방 평균은 연간 1억 원 이상입니다. 가정간병인은 시간당 3만에서 4만 원입니다. 3년 동안 간병이 필요하다면
3억 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이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거의 모든 자산을 소진한 후에만 보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모든 것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며 은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도 가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들이 이미 돈이 부족할 때 75살에 이것을 발견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더 저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의료 필요를 줄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부부, 이것이 그들의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의료비로 연간 3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실제 비용은 1,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건강보험이 완전히 보장하지 않는 약이 필요했습니다. 월 40만 원 본인 부담, 그것은 연간 추가로 500만 원입니다. 그들은 이제 의료비로 연간 1,9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거의 7배입니다. 그 차이는 원금에서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보다 빠르게 원금을 소진하기 시작하면 수학은 빠르게 파국적으로 변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현실적인 의료비 예산을 세우세요. 추측하지 마세요. 실제로 건강보험 비용을 조사하세요. 보험료를 찾아보세요. 무엇이 보장되고 무엇이 보장되지 않는지 이해하세요. 건강보험이 치과와 안과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세요. 여유가 된다면 장기요양보험을 고려하세요. 또는 필요하다면 어떻게 간병비를 지불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왜냐하면 70% 확률로 당신은 그것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없다면 그것을 지불하면서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실수, 하락시장에서 지출을 조정하지 못하고 파국적 손실을 확정하는 것. 이것이 수학이 정말로 사람들을 파괴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연간 4%를 인출할 계획으로 은퇴합니다. 시장이 30 또는 40% 하락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계속 인출합니다. 그들은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포트폴리오에서 인출함으로써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손실을 확정합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10억 원으로 은퇴합니다. 연간 4천만 원을 인출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4%입니다. 1년차 시장이 35% 하락합니다. 당신의 10억 원은 이제 6억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4천만 원을 인출합니다. 이제 6억 7천만 원 있습니다. 그 4천만 원 인출은 실제로 포트폴리오의 6%였지 4%가 아닙니다. 2년차 시장이 추가로 10% 하락합니다. 5억 4,900만 원입니다. 또 다른 4천만 원을 인출합니다. 그것은 7%입니다. 5억 9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장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신은 저가에 팔았습니다. 손실을 확정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너무 작아져서 시장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도 10억 원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7억 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억 원 대신 7억 원으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4% 인출은 4천만 원 대신 2,800만 원입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지출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 방식을 30% 줄여야 합니다. 이 수익률 순서 위험은 조용한 은퇴살인자입니다. 은퇴하자마자 시장 폭락을 막고 계획된 비율로 계속 인출한다면 포트폴리오의 회복 능력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 용어는 수익률 순서 위험입니다. 초기 손실과 지속적인 인출이 결합되어 벗어날 수 없는 구멍을 만듭니다. 해결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규율을 요구합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시장이 30% 하락했다면 그의 인출을 20% 줄이세요. 적게 생활하세요. 구매를 연기하세요. 재량적 지출을 줄이세요. 포트폴리오가 바닥에서 팔지 않고 회복할 기회를 주세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은퇴했습니다. 고정 수입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안보다 무한히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시장 동안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돈이 바닥났을 때 나중에 영구적으로 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20% 감소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78살에 돈이 바닥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유연한 지출 전략을 약속하세요. 시장이 상승하는 해에는 전체 금액을 쓰거나 조금 더 쓸 수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해에는 줄이세요. 이 유연성이 포트폴리오가 20년 만에 고갈되는 대신 30년 동안 지속될 수 있게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성인 자녀를 재정적으로 돕고 자신의 안전을 희생하는 것.
이것은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퇴를 파괴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돈으로 은퇴합니다. 그러다 성인 자녀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이혼을 겪습니다. 의료비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돕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단지 이제 당신은 자녀를 돕기 위해 은퇴저축에서 2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이나 1억 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사라졌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은퇴가 2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이나 1억 원만큼 짧아졌습니다. 즉 더 일찍 돈이 바닥나거나 아니면 오래 지속되도록 자신의 생활 방식을 줄여야 합니다. 저는 성인 자녀를 도운 부모들이 은퇴를 파괴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다시 도울 수 없거나 돕지 않습니다. 부모는 80대에 파산하여 같은 자녀들의 집으로 이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안전을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나이든 부모를 지원하는 부담을 지게 되어 관계가 긴장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65살에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줄 때 그것은 단지 3천만 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3천만 원입니다. 합리적인 비율로 그것은 85살이 될 때쯤 8천만 또는 9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천만 원이 집에 머물 수 있는 것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이사해야 하는 것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잔인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성인 자녀는 재정적 좌절에서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40이나 50입니다. 그들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재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일흔입니다. 은퇴했습니다. 고정 수입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눠주는 모든 원은 되찾을 수 없는 원입니다. 저는 절대 자녀를 돕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무자비하게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은퇴자는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돕는 것이 80대에 돈이 바닥날 것을 의미한다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돈이 바닥나면 누가 당신을 부양해야 할 것 같습니까?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제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이 당신을 도와야 할 때를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이제 그들은 당신이 한번 그들을 돕는 대신 15년 동안 당신을 부양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돈을 주기 전에 숫자를 계산하세요. 실제로 그 돈이 나머지 은퇴 기간 동안 얼마의 가치가 있을지 계산하세요. 그것을 나눠준다면 얼마나 더 빨리 돈이 바닥날지 계산하세요. 그리고 답이 당신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면 거절하세요. 어렵습니다.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두 번 은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돈을 오래 지속시킬 한 번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면 사라진 겁니다. 이 5가지 실수, 계획을 스트레스 테스트하지 않는 것, 국민연금을 너무 일찍 받는 것, 의료비를 과소평가하는 것, 하락시장에서 지출을 조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비용으로 성인 자녀를 돕는 것, 이것들이 은퇴살인자입니다. 시장 폭락이 아닙니다. 불운이 아닙니다. 실수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결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지르는 예방 가능한 실수들입니다. 처음에 그 부부, 그들은 이 5가지 실수 중 4가지를 저질렀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62살에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 의료비를 엄청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전세 보증금으로 4천만 원을 줬습니다. 2년 만에 9억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이 속도라면 그들은 75살이 되면 파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은퇴했고 이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은퇴가 다가온다면 이런 실수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든퇴했다면 그중 일부를 여전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내키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다리는 매달이 고치기를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잘 될 거라고 희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잔인하게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그런 다음 기회를 가지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은퇴와 돈이 바닥나는 것의 차이는 보통 이 5가지 실수를 피했는지 여부로 귀결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